엔진이 죽었습니다. 북극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남은 전력 14%, 구조까지 48시간, 생존 가능 시간 6시간. 수확은 명확했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35조 달러 프로젝트가 무덤이 될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자존심이 얼음 아래 잠길 겁니다. 저는 마커스 콜드웰입니다. 22년 경력의 극지 기술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날 경력이 무의미했습니다.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파일을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보시죠. 보고서였습니다. 10개월 만에 같은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하 50도 성공. 오차 0.2. 숫자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표지 맨 아래를 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발신국 대한민국. 그 두 글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올 시스템 페일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북극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죽었죠. 구조까지 48시간. 남은 전력 14%.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카운트다운이었죠. 아닙니다. 이건 그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악몽은 그보다 사흘 전 워싱턴 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커스 콜드웰입니다. 미국 해양공학국 극지 기술감독이죠. 46살. MIT 해양공학 박사. 22년간 쇠빙선의 심장을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미 해군 산하 극지 운항기술 개발부에서 14년을 보냈고 민간 조선 연구소로 옮긴 뒤에도 북극권 프로젝트 14건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밀리세컨드맨이라고 부릅니다. 0.01초 단위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완벽주의자라는 뜻이죠. 실험 항해만 1800시간을 넘겼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이죠. 그런 제가 지금 거짓말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가 제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두께 300페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첫 페이지 한 문장뿐이었죠. 35조 달러 규모 전면 중단. 숨이 멎었습니다. 35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12년간 준비한 북극 자원 개발 프로젝트였죠. LNG 운반선과 쇠빙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선박. 영하 60도에서도 작동하는 자동화 추진 기술. 우리가 만든 최고의 기술 집약체였습니다. 그게 멈춰버렸습니다.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붉은 글씨로 가득했죠. 엔진 냉각 라인 결빙. 출력 저하 40%. 복구 불가. 프로젝트 중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22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파일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얇았습니다. 고작 30페이지. 하지만 표지의 한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죠. 북극 하이브리드 LNG 쇠빙선 10개월 완성 보고. 발신지 대한민국. 10개월.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롱에 가까운 비웃음이었죠. 미국과 러시아가 12년 걸린 프로젝트를 10개월에 끝냈다고요? 한국이요? 한국은 조립만 빠른 나라 아닙니까? 제 옆에 앉은 기술 고문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빠르지만 얕은 기술. 모방은 잘하지만 창조는 못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죠. 하지만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그 믿음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영하 50도 운항 성공률 100%. 건조 기간 10개월. 오차율 0.2%.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이 20년 걸려 도달한 수치였죠. 러시아도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10개월 만에 해냈다고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용접 라인이 보였죠. 직선.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도 본 적 없는 정밀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보다 신뢰를 먼저 만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는 동안 그들은 사람을 연결했죠. 콜드웰 박사.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직접 확인하시오. 대한민국으로 가십시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죠. 22년 경력을 걸고 확인하겠습니다. 제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죠. 하지만 제 눈엔 다른 게 보였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10개월. 0.2%.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현실이 데이터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거대한 선체가 도크 위에 서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마치 전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질서였죠.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오전 6시. 공항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유리벽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죠. 계산된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콜드웰 박사님이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김현수입니다. 거제 조선소 핵심 기술팀장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악력이 강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트럭들이 지나갔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멈춰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은 쉬지 않는 나라입니까? 쉬긴 쉽니다. 다만 빠르게 쉽니다.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됐죠. 효율. 그게 이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3시간 반 후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거제 조선소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과 달랐습니다. 실물은 더 압도적이었죠.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5층이었죠. 김현수가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선체가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용접공들이 달라붙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죠. 한비토. 북극 하이브리드 LNG 쇄빙선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용접선이 보였죠. 직선이었습니다.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이 정밀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봇 용접입니다. 오차 0.1mm 제어가 가능합니다. 0.1mm. 미국에서도 0.5mm가 한계였습니다. 검증은 했습니까? 300번 테스트했습니다. 전부 통과했습니다. 300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은 100번도 못했죠. 김현수가 다음 장면을 틀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보였죠. 군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화 없이 손짓만으로 소통했습니다. 24시간 3교대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사고율은요? 0.3%입니다. 업계 평균의 10분의 1입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속도와 안전은 반비례하는 게 상식이었죠. 비결이 뭡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현수가 저를 똑바로 봤죠. 신뢰입니다. 신뢰요? 네. 우리는 완벽보다 신뢰를 먼저 만듭니다. 작업자가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이 작업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그 순간 보고서에서 봤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완벽보다 신뢰를 먼저 만든다.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미국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느렸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빨랐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현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셔야 믿으실 겁니다. 우린 야외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소음이 귀를 찔렀죠.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쇠와 기름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교향곡이었습니다. 크레인의 울림, 용접의 불꽃, 작업자의 발걸음. 모든 게 하나의 리듬으로 흘렀습니다.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였죠. 하지만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김현수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보였죠. 한비토였습니다. 길이 200m, 폭 40m, 높이 60m. 숫자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실물은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저게 10개월 만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직 8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이요? 예정대로라면 8개월 뒤 완성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개월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저는 선체를 올려다봤습니다. 용접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죠.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는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 센터로 향했습니다. 김현수가 앞장섰죠.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실험실이었습니다. 천장이 10m는 됐죠. 벽면 전체가 모니터였습니다. 수백 개의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엔지니어들이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테스트는 뭡니까? 영하 60도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입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선체 온도가 표시되고 있었죠. 영하 58, 59, 60. 하지만 출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버티고 있습니까? 네. 100% 출력 유지 중입니다. 100%. 러시아 프로젝트는 40%에서 무너졌습니다. 언제까지 테스트합니까? 24시간 연속입니다. 실제 북극 항해를 가정한 겁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미국은 6시간도 버거워했죠.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현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죠. 실패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다음 성공의 재료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테스트했습니까? 417번입니다. 417번. 숨이 멎었습니다. 미국 전체를 합쳐도 300번이 안 됐습니다. 실패는 몇 번입니까? 153번입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했습니까? 김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을 목표로 했죠.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박사님, 이쪽입니다.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극저온 실험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수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얼음이 떠 있었죠. 두께 1m. 실제 북극 얼음을 재현한 겁니다. 모형 선박이 얼음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죠.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정확히 중앙에서 갈라졌습니다. 좌우 대칭이었죠. 충격 분산 각도 45도. 오차 0.3도입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테스트 준비하세요. 저는 수조를 들여다봤습니다. 갈라진 얼음이 다시 붙고 있었죠. 10분이면 다시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테스트합니까? 48번입니다. 48번. 미국은 한 달에 10번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릅니까?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24시간 3교대입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천재 한 명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죠. 그 사람이 쉬면 멈췄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중심이었습니다. 개인이 교체돼도 시스템은 돌아갔습니다. 박사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린 야외로 향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도크로 들어갔죠. 한비토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200m 선체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용접공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죠. 로봇팔이 움직였습니다. 저 로봇은 몇 시간 작동합니까? 20시간입니다. 4시간 점검하고 다시 20시간 작동합니다. 고장률은요? 0.05%입니다. 저는 선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매끄러웠죠. 용접 자국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10개월 만에 만들어진 겁니까? 김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8개월입니다. 2달 뒤면 완성입니다. 2달. 미국이 12년 걸린 프로젝트를 한국은 10개월에 끝낸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현수가 선체를 올려다봤죠.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시간의 개념이요? 네. 미국은 시간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은 시간을 신뢰로 쌓습니다. 돈은 쌓이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신뢰는 쌓이면 빨라집니다.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시간을 신뢰로 쌓는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죠. 작업자들이 외쳤습니다. 모든 게 살아있었습니다. 멈춰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온도, 압력, 출력, 회전수. 47개 항목이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공동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수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죠. 실험실 안에 한비토의 엔진 모듈이 있었습니다. 30톤짜리 심장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미국 팀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작하십시오.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낮은 진동이 바닥을 흔들었죠.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20%, 40%, 60%. 정상입니다. 온도 하강 시작합니다. 냉각 챔버가 작동했습니다. 영하 10도, 20도, 30도. 출력 유지 중입니다. 영하 40도. 엔진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죠. 영하 50도, 영하 60도. 출력 98% 유지 중입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진 그랬습니다. 극한 부하 테스트 돌입합니다. 김현수가 선언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죠. 출력 100%로 증가합니다. 그래프가 치솟았습니다.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압력 상승 감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계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삐.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졌습니다. 출력 이상 감지. 모니터가 붉게 변했습니다.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0%, 80%, 70%. 무슨 일입니까? 냉각 라인 온도 급상승. 영하 4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냉각수가 얼어붙어야 할 온도인데 오히려 올라갔다고요? 라인이 막혔습니다. 즉시 차단. 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빨간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엔진이 급정지했죠. 침묵. 무거운 침묵이 관제실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다가갔습니다. 숫자들을 훑었죠. 0.3초. 단 0.3초의 지연이었습니다. 냉각수 순환 타이밍이 0.3초 늦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라인이 얼어붙었죠. 누구 책임입니까? 미국 팀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냉각 타이밍 설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한계였죠.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총책임자는 저입니다. 0.3초 오차를 예측하지 못한 건 시스템 설계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사님, 기술은 숫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시험은 언제 합니까? 24시간 뒤입니다.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24시간. 미국이라면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실패는 데이터니까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 확신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 정지된 엔진을 바라봤습니다. 0.3초.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걸 멈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김현수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왜 제 책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책임은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는 함께 만듭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공하고 나서 하십시오. 24시간 뒤에 다시 만납시다. 네.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돌았습니다. 실패해도 멈추지 않는 시스템.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4시간 뒤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함께. 북극 실험 해역. 영하 58도. 풍속 초속 35m. 하늘은 먹구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보이지 않았죠.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한비토가 그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엔진 기동. 김현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선체가 떨렸죠. 24시간 만에 재시험이었습니다. 저는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얼음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펼쳐진 지옥이었죠. 출력 80%.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한비토가 전진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첫 쇄빙 구간 진입합니다. 얼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두께 1.2m. 선수가 얼음에 닿았죠. 쿵. 굉음이 울렸습니다. 선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쩌걱. 금이 갔습니다. 중앙에서 좌우로 퍼졌죠. 깨지며 밀려났습니다. 한비토가 그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성공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팀이 서로 껴안았죠. 미국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전진 계속합니다. 한비토는 얼음을 갈랐습니다. 2m, 3m, 5m.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이었죠.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B. 경보음. 냉각 시스템 이상.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라인이 얼어붙습니다. 냉각수 순환 정지. 또였습니다. 0.3초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죠. 수동 우회 라인 개방. 김현수가 외쳤습니다. 한국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밸브가 열렸습니다. 펌프가 돌았습니다. 30초. 러시아라면 10분 걸릴 절차였습니다. 한국팀은 30초 만에 끝냈죠. 우회라인 개방 완료. 냉각수 순환 재개. 하지만 출력은 떨어졌습니다. 80%에서 60%로. 50%로. 파도가 높아집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도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3m, 4m, 5m. 하얀 거품이 함교를 때렸습니다. 풍속 증가. 초속 40.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선체가 기울었죠.
좌현으로 10도, 15도, 시야 20m.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였습니다. 하얀 장막이 모든 걸 삼켰죠. 엔진 출력 회복 불가.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40%까지 떨어졌습니다. 40%. 생존 최저선이었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끝이었죠. 엔진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표류합니다. 얼음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얼음 덩어리들이 파도에 밀려왔습니다. 선체에 부딪혔습니다. 쿵쿵쿵. 연속된 충격이었습니다. 엔진을 멈출 순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배가 버틸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김현수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확실히 끝납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비토는 폭풍 속을 헤쳤습니다. 떨리며 삐걱거리며 하지만 전진했습니다. 출력 35%, 30%. 한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엔진이 요동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진동이 멎었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계기판이 꺼졌습니다. 침묵. 폭풍 속의 침묵.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함교를 덮쳤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쏟아졌죠. 선체가 기울었습니다. 20도, 25도. 잡으십시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죠. 바닥이 미끄러졌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영하 60도의 어둠.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마치 지옥 같았죠. 남은 전력 14%.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조까지 48시간. 48시간. 14% 전력으로는 6시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저는 김현수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은 조명에 비쳤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엔진을 되살립니다. 어떻게요? 수동으로 라인을 복구합니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밖은 영하 60도였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는 건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김현수가 헬멧을 집었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 팀장.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봤죠.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저도 헬멧을 집었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린 문을 열었습니다. 폭풍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얼음의 칼날이 얼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우린 걸었습니다. 엔진을 향해, 생존을 향해. 갑판 위. 바람이 몸을 밀어냈습니다. 영하 6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이쪽입니다. 김현수가 앞장섰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5m 앞도 보이지 않았죠.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장갑을 뚫고 냉기가 파고들었습니다. 냉각 라인이 보였습니다. 파이프가 하얗게 얼어 있었죠. 김현수가 렌치를 꺼냈습니다. 밸브를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망치 주십시오. 쾅, 쾅, 쾅. 서리가 깨졌습니다. 다시 렌치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돌렸습니다. 삐걱. 밸브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때 파도가 덮쳤습니다. 물벼락이었습니다. 으악. 김현수가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 렌치를 잡았습니다. 계속 돌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장갑이 찢어졌습니다. 얼어붙은 금속이 살을 베었죠. 붉은 피가 하얀 서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멈추십시오. 아직입니다. 김현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찰칵. 밸브가 열렸습니다. 성공입니다. 김현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돌아갑시다. 함교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의료팀. 의무요원이 김현수의 손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관제실로 갔습니다. 엔진 재시동 준비. 밸브 개방 확인. 냉각수 순환 재개.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출력 상승 중. 10%, 20%, 30%. 엔진 시동 걸립니다. 윙. 낮은 진동이 바닥을 울렸습니다. 빛이 돌아왔습니다. 엔진 가동.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팀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미국팀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조용했습니다. 눈이 시렸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이었죠. 전진 출력 60%. 한비토가 움직였습니다. 얼음을 밀었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풍속 감소. 초속 30. 시야 회복. 50m. 폭풍이 약해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항로 확보. 목표 지점까지 3km. 김현수가 함교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엔지니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박사님. 왜 함께 나가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갈라진 얼음 사이로 검은 바다가 드러났습니다. 책임은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는 함께 만듭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사히 돌아가서 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비토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목표 지점 도달. 함교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북극 한가운데서, 영하 60도에서, 폭풍 속에서. 김현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2년 경력. 하지만 오늘 같은 성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승리였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북극의 침묵을 깼습니다.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새로운 항로가 열렸습니다. 인류의 항로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린 증명했습니다. 국경도 경쟁도 자존심도 녹일 수 있다는 걸.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걸. 한비토가 회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회항. 한비토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뒤돌아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항로였습니다. 갈라진 얼음 사이로 검은 바다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폭 30m. 길이 15km. 북극의 침묵을 가른 길이었습니다. 박사님. 김현수가 다가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난간을 잡았죠. 어떻습니까? 손은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항로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우리가 정말 해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냈습니다. 함께. 함께. 그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한다는 게. 기술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박사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믿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10개월에 완성한다는 보고서를 봤을 때 웃었습니다. 조롱에 가까운 비웃음이었죠. 한국은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지만 얕다고 믿었습니다. 김현수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선소를 봤을 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다는 걸. 시스템이 거대하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영하 60도 가판에서 밸브를 돌리는 당신을 봤을 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 김현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제가요? 네. 완벽보다 신뢰를 먼저 만든다는 걸.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2년간 저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0.01초의 정밀함. 100%의 성공률. 제로 오차. 하지만 완벽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먼저였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김현수가 전방을 가리켰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가판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팀 엔지니어들도 있었죠. 한국 팀과 나란히 섰습니다. 세 나라, 세 개의 국기. 하지만 한 배 위에 있었습니다. 성공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포옹이 이어졌죠. 국적이 사라졌습니다. 경쟁이 녹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죠. 완벽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박사님, 미국 팀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네. 이 항로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수백 개의 항로가 열릴 겁니다.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비토는 얼음을 갈랐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죠. 안정적인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햇빛이 얼음 위로 쏟아졌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얼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우리가 갈라놓은 길 위로 빛이 흘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김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만든 과정이었죠.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뭐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보고하겠습니다. 진실이요? 네. 한국은 작지 않다고. 시스템이 거대하다고. 그리고 신뢰가 기술을 이긴다고. 김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보고하겠습니다. 미국은 오만하지 않다고. 배울 줄 안다고. 그리고 함께할 줄 안다고. 우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한비토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귀환 항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뢰의 세계로. 협력의 미래로. 엔진이 울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신뢰가 기술을 움직인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엔 한국이 있었다는 걸. 서울. 회담장은 숨을 삼킨 듯 조용했습니다. 러시아, 미국, 한국. 세 나라의 국기가 무대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빛이 교차하며 반짝였죠.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준비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제 거짓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기술을 믿었습니다. 첫 문장이 회담장을 채웠습니다. 숫자를, 공식을, 이론을 믿었습니다. 0.01초의 정밀함을 추구했습니다. 100%의 완벽을 목표로 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닮아야 완성된다는 걸. 김현수를 봤습니다. 객석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죠. 눈엔 피로가 아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북극에서 우린 같은 얼음을 마주했습니다. 다시 청중을 봤습니다. 영하 60도. 풍속 초속 40m. 엔진이 멈췄습니다. 전력이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생존 가능 시간 6시간. 구조까지 48시간. 숫자가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수학적으론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습니까? 제 질문이 회담장을 울렸습니다.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한국의 김현수 팀장은 영하 60도 갑판에서 맨손으로 밸브를 돌렸습니다.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포기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다는 걸. 아니,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거대했습니다. 회담장이 웅성거렸습니다. 10개월. 한국은 10개월 만에 북극 하이브리드 LNG 쇄빙선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이 12년 걸린 프로젝트를 말입니다. 숫자가 충격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시 질문했습니다. 완벽보다 신뢰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이 회담장을 관통했습니다. 미국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느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줄였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빨랐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늘렸습니다. 417번의 테스트. 153번의 실패.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한비토입니다. 북극을 가른 배입니다. 15km 항로를 연 배입니다. 손을 들어 뒤쪽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항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갈라진 얼음. 검은 바다. 전진하는 한비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경쟁은 녹았습니다. 국경도 사라졌습니다. 그곳엔 신뢰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강국은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뢰로 정해집니다. 순간 회담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환호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선언이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현수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 합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가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저도 배웠습니다. 책임을 함께 지는 법을. 우린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바다처럼 반짝였습니다. 거제, 울산, 인천. 그 불빛 하나하나가 조선소였습니다. 작지만 세상을 비추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제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기술은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진짜 강함은 소리 없는 완벽에서 온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갈라질 때 들었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건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탄생의 울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울림이었습니다. 6개월 뒤 한빛 2호기가 진수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강국은 다시 정의된다. K조선 세계의 표준이 되다.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조립이 아니라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창조의 증인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한비토의 한미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얼음이 갈라지고 수로가 열렸습니다. 그 길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건 인류의 길이었습니다. 국경도 경쟁도 자존심도 녹여버린 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신뢰가 기술을 움직인다. 기술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시작엔 한국이 있었다.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를 깨운 조용한 포성이었습니다.